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쟁이 발발한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죠. 네,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입니다. 사실 나토는 과거 소련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소련의 해체 이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어요. 2023년 4월 기준 미국을 포함한 31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러시아에게 나토는 어떤 존재이길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까지 일으켰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편입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무렵 전 세계 상황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전운이 감돌았어요. 양극체제 하에서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소련은 사회주의 진영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권력투쟁, 이른바 냉전 시대가 펼쳐졌던 것이었죠. 한반도는 이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미국과 소련이 영향력을 펼치게 되었던 반면 당시 유럽에선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묘한 긴장감이 끊이질 않았어요.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미국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련이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49년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하나의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이죠. 그리고 소련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1952년 그리스와 터키가 나토에 가입하기도 했고 이내 서도까지 나토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몸집을 점점 불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소련은 나토가 결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5년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함께 군사동맹체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설립해 대립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군사경계선이 구분되면서 분쟁 갈등 지역이 확산되었고 1982년에는 추가적으로 스페인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었죠. 그리고 1991년 세력을 점점 확장해가고 있는 나토와는 별개로 소련이 붕괴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게다가 소련 붕괴 이후 8년이 지난 1999년에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와 같이 소련과 뜻을 함께했던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은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예전에는 친한 척했던 나라들도 갑자기 돌변하니까 화가 막 끌어올랐던 거죠. 하지만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과 동시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9년에는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2017년과 2020년에는 각각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2020년 기준 30개의 회원국이 소속된 거대한 조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나토군이 회원국에 주둔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각 국가의 방어체계를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국가의 안보를 보다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나토 회원국의 방어체계가 아닌 나토 원장 5조였죠. 그 내용은 나토 동맹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가 집단으로 대응한다. 이 말은즉 너 내 친구 때렸어? 그럼 두드려 맞아야지 하고 다 같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조직인 나토에 가입만 한다면 우산 속에 쏙 들어가 전쟁 억제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 너도 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토는 러시아에게 지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필사적으로 나토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예전부터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요. 실제로 이 두 나라가 군사를 동원해 직접적인 충돌을 벌인 적도 있죠. 지난 2014년 과거 소련의 형태였다가 1954년 우크라이나로 편입된 크림반도. 당시 크림반도에는 전체 인구 약 200만 명 중 58.5%에 해당하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우크라이나 제4대 대통령이었던 친러시아파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인권 침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탄핵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러시아인들이 밀집되어 있던 크림반도에서는 새롭게 들어선 친서방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죠. 이후 친러시아파 무장 세력들은 크림반도의 수도 심페로폴에 위치한 정부 청사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푸틴은 우리 러시아 국민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2,0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투입시켰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명확한 명분 없이 군사를 움직인 일이었고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게 뻔했기에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와 합병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투표의 결과는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한다라는 찬성 비율이 97%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 안으로 귀속시킬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러시아가 막 갖다 들이대 크림반도를 병합한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크림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받으러 나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어요. 러시아 진짜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 항구가 얼어요. 이 말은즉 1년 내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항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크림반도의 경우 부동항,
즉 얼지 않은 항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정말 필요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크림반도가 혹시라도 나토 손에 들어간다? 그럼 나토의 함대가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영해에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를 내륙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애초부터 크림반도를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크림반도를 손에 얹자 이내 또 다른 계획을 착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우크라이나는 아니었어요. 2019년 우크라이나 제6대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헌을 통해 나토 가입 추구를 헌법에 명시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2021년에는 나토와 군사훈련까지 감행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는 나토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철회해달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주권 국가의 가입 의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당차게 거절당했죠. 이런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러시아는 결국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정말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진짜 답이 없었거든요.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 서쪽에 있는 발트 3국, 그러니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이미 나토에 가입된 국가죠. 그 아래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의형제다보다 하면서 친러 노선을 타고 있으니 건너뛰고 바로 그 아래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이 우크라이나는 지리적 특성상 러시아와 유럽 양쪽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두 세력 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그래서 나토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이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명분이 없으니까요. 만약 이를 어기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 이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난 2023년 4월 4일 러시아가 우려하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핀란드가 31번째 나토 회원국가로 공식 발표한 거예요. 냉전시대 이후부터 핀란드는 스웨덴과 함께 줄곧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선언하면서 중립국 위치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스웨덴과 함께 중립국을 포기한 뒤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규정에 따라 신규 회원국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핀란드는 30개 나토 국가 모두에게 가입 승인을 받으면서 약 11개월의 과정 끝에 공식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아직 보류 중인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스웨덴 나토 가입에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두 나라가 이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스웨덴이 반튀르키예 시위를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불투명해 보이고 있지만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스웨덴이 가급적 빨리 나토 동맹국으로 합류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만약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지원하게 될 군사력은 꽤나 괜찮은 화력을 보여준다고 해요. 양국을 포함해 28만 명의 병력과 200대 이상의 전투기 등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러시아는 이 상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웨덴은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고 핀란드는 1340km의 육로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결국 핀란드의 가입으로 인해 서방 세력이 러시아와 맞댄 국경의 길이는 2배가량 증가했고 러시아 코앞까지 나토군이 진군하게 되면서 서쪽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스웨덴이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에게 더 강력한 압박이 이어질 거고요. 전 세계적인 관심이 앞으로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에 집중된 상황,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